What's wrong with the world, mama? People fight and think the world's gone cold, mama. People dying when alone in their homes, God. Innocent people take their lives as a joke now. And overseas got the bosses doing talks now. But we still got murder in the big towns of Ukraine. Help Ukraine. The bombs and the guns and the World War III. Could they only just stop and think about this? What are the messages they're teaching their young kids? Violence is the way to sort the problems out. Meanwhile the soldiers in the streets getting gunned down. Coronavirus taught the world to stick together. And if we'll ever know if we can't get through whatever, pray for Russia, pray for Ukraine and whoever. God, if only we could love enough to make this all better. People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 can you hear them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If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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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us,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People got me questioning,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The love.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평화교육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21세기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잔혹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쟁에 대해 말하기보단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쟁 기록을 사료로서 분석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답게 전쟁의 모든 양상이 기사와 출판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내 인물의 출판물과 기사를 사료로서 분석하며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교 3학년 역사 2, 1단원,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삼국시대 파트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전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전쟁의 98%는 고대 시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삼국시대는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항쟁으로 언제나 전쟁 중이었지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삼국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전쟁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웁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다루는 이 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효과적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학생들은 세 차시에 걸쳐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각 차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차시별 활동 이전 차시, 삼국시대 강의식 수업하기. 먼저 삼국항쟁기의 학습 요소를 두 차시에 걸쳐 강의식으로 충실히 진행합니다. 이때 전쟁과 영웅서사를 강조하면 후속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3차시에 걸쳐 모든 전쟁은 닮았다 주제학습을 전개합니다. 차시별 활동 1차시 직소활동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록을 읽고 분석하여 협동 바디맵 그리기. 첫 번째, 수업 안내. 먼저 모든 전쟁은 닮았다는 주제를 소개하고 우크라이나 추모곡 영상을 시청합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활동 순서를 안내합니다. 직소활동을 위한 기존 모둠을 구성합니다. 먼저 직소활동이란 협동학습의 한 형태로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서로 다른 부분의 학습 내용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연구하는 모둠을 전문가 모둠, 가르치는 모둠을 기존 모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모둠은 4인1 모둠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친밀도와 성비, 성향을 고려하며 더 폭넓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4인 1모둠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5인 모둠까지 가능하고요. 교사는 양면으로 인쇄된 인물카드 4장을 모둠별로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모둠원과 상의하여 인물카드를 한 장씩 선택합니다. 이때 학생 본인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물카드의 뒷면 인물정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석할 사료의 특징을 참고하여 선택해야 하는데요. 1번 카드의 경우 예바 스칼레츠카, 22년 기준 12살의 우크라이나 여자아이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이 아이는 전쟁 중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라는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1번을 선택한 학생들은 3월 1일자 일기를 발췌하여 읽어보게 되는데요. 이날은 에바가 집에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인물카드 2번의 인물은 올가 그레벤니크, 우크라이나 그림책 작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쟁 중 자신이 겪은 일을 연필로 빠르게 그려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그 그림과 글을 엮어 전쟁일기라는 그림일기를 출판하였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한 학생들은 6개의 짧은 그림일기를 보게 되는데요. 남편은 징병을 당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내용입니다. 인물카드 3번의 인물은 볼로디미르 체라블로소프, 우크라이나 남자로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징병된 사람인데요. 전쟁터에서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 시기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인물카드 4번의 인물은 안드레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청년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용병으로 자진해서 참전했다가 끔찍한 상황들에 탈영해서 당시 전쟁 상황을 폭로하는 인물입니다. 4번 인물 카드를 선택한 학생들은 안드레이 메드베데프가 겪은 일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5인 모둠이라면 1번부터 4번 카드 중 한 장을 더 주시면 됩니다. 기존 모둠에서 인물 카드를 선택했다면 전문가 모둠으로 이동합니다. 전문가 모둠은 같은 인물 카드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구성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3인에서 6인 모둠까지 가능합니다. 교사는 해당 인물의 사료를 한 면당 한 부씩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사료를 읽습니다. 각 사료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여성의 일기는 전쟁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하는지 간접 체험하도록 하고 두 남성의 기사는 전쟁의 국가 간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 동원된 모든 군인은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료를 읽었다면 협동 바디맵을 그리는데요. 인물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추체험하는 활동입니다. 교사는 비포용지에 인쇄한 활동지 한 장, 활동 안내문 한 장, 포스트잇을 모둠별로 나눠줍니다. 학생은 활동 안내문을 참고하여 활동합니다. 먼저 활동지 오른쪽 상단에 정보를 씁니다. 다음 모둠원과 상의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모둠원들은 포스트잇을 7장씩 나눠 가지고 포스트잇에는 각각 본인의 이름과 신체 부위 명칭을 적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잇에 부위별 내 생각을 적어 바디맵에 붙여보는데요. 머리는 인물이 했을 생각과 그때의 감정, 눈은 인물이 보았을 것, 코는 인물이 맡았을 냄새, 입은 했을 말, 귀는 들었을 것, 손은 했을 행동, 발은 서 있었을 곳, 갔을 곳과 그때의 감정을 적어봅니다. 다음은 바디맵 활동 예시인데요. 교사는 순회지도하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 지혜와 재현이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지혜는 귀 부분에 공습이 시작되었다는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라는 사실과 함께 오지 못해서 미안했을 거야 라는 감정을 모두 적은 반면 재현이는 폭탄 소리라고만 적었습니다. 이때 재현이에게 지혜의 것을 참고하여 다시 적어보라고 피드백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가 이미 붙인 포스트잇을 보고 겹치는 내용을 적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동 팁입니다. 포스트잇에 반드시 이름을 적도록 하고 포스트잇이 없다면 서로 다른 색깔펜을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펜을 사용하면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고 피드백 제공 시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을 적고 모둠 내에서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협동 바디맵이 완성되었다면 모둠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에듀테크 툴에 업로드합니다. 이때 익숙한 도구를 활용하세요. 협동 바디맵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과 무관한 4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바디맵을 협동하여 완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게 됩니다. 전문가 모둠의 활동이 끝났다면 기존 모둠으로 돌아와 내가 만난 인물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때 인물 카드와 사료를 보여주며 발표하거나 모둠별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바디맵을 띄워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시별 활동 2차 시 토킹칩 토론으로 고대 전쟁 속 평범한 사람들의 비평화 상황을 추측하고 발표하기. 먼저 전시학습을 확인하고 수업을 안내합니다. 다음 기존 모둠에서 토킹칩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토킹칩 토론이란 모둠 토의 방법 중 하나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발언, 경청의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토론 방법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잠재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규칙
법칙에 의한 평화적 상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토킹칩 토론 준비물입니다. 먼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1인당 10개에서 20개의 토킹칩을 나눠주고 책상 가운데에 비평화 상황 카드 더미를 올려놓습니다. 비평화 상황 질문 카드는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의 일상과 삼국시대 전쟁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비평화 상황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닮았다는 주제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토킹칩 토론 방법입니다. 토론을 시작할 사람을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발언 기회를 갖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는 사람은 카드 더미 맨 위의 질문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질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토킹칩 하나를 내려놓거나 생각이 나지 않으면 패스를 외칩니다. 패스를 외치면 다음 차례에 발언 기회가 넘어갑니다. 하나의 질문에는 2명까지 답할 수 있고 토론이 끝난 카드는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놓습니다. 모두가 패스를 외친 경우 그 카드도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놓습니다. 토킹칩을 모두 내려놓으면 더 이상 토론에서 발언할 수 없고 경청합니다. 토킹칩 토론이 끝났다면 우리 모두 최고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우리 모두 토론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의 생각을 선정하여 모둠 칠판에 기록합니다. 모둠별로 돌아가며 전체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시를 예고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인물카드 2번에 올가 그레벤니크의 인스타그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인물에게 DM을 보내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시별 활동 3차시, 고대 전쟁의 기록 다시 쓰는 평화적 글쓰기, 전쟁 반대에 연대하는 DM 보내기. 먼저 수업을 안내합니다. 다음 기존 모둠에서 사료를 읽는데요. 이 시간에는 군초고왕의 전쟁 기록에 비워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평화적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교사는 1인당 한 장의 활동지를 나누어 줍니다. 학생들은 모둠원과 함께 근초고왕 24년의 기사를 읽습니다. 모둠원과 상의하여 내가 기록할 평범한 사랑을 선택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인물을 선택하면 더 풍부한 기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인물을 선택하는 팁입니다. 내가 인물카드 1번을 선택했었다면 다음의 인물을, 2번을 선택했었다면 다음의 두 인물을, 3번을 선택했었다면 다음의 두 인물을, 4번을 선택했었다면 다음의 세 인물을 선택하며 역사적 감정이입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사를 다시 써봅니다. 이때 교사는 순회지도하며 인물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충실하게 기록하는지,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을 하지는 않는지 지도합니다. 다음 전쟁 반대에 연대하는 글을 써봅니다. 올가 그레벤니크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에 연대하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쓴 뒤 번역 도구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합니다. 반에서 한 명이 반을 대표해 올가 그레벤니크에게 DM을 보내봅니다. 추후 답장이 왔다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친구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차 시에 걸친 수업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활동 소감을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전쟁은 닮았다는 수업을 기획하고 실천한 역사교사 김연아입니다. Where is the love?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수업은 Here is the love 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동 바디맵, 토킹칩 토론, 평화적 글쓰기라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먼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수행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인을 혐오할 수도 있었지만 협동 바디맵을 통해 개인적인 인물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전쟁의 문제를 국적, 인종과 분리하여 인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전쟁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사에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전쟁을 통해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측면만 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전쟁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전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시민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을 배울 때 누가 전쟁에서 이겼고
언제 전성기를 차지했는지만 관심 있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역사의 빈 공간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전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평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오늘날의 문제와 연결지어 이야기함으로써 계기교육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DM 보내기 활동을 통해 연대의 반복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반전의식을 강화함도 확인하였습니다.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오늘날 학생들과 평화교육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